거시적 경제 상황과 마운트 곡스 사태 등등의 어려운 악재에 시장은 하락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볼 건데 블랙록 비트코인 ETF가 70일 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자금 유입이 없던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체크해볼 건데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4월 24일 미국 비트코인 ETF의 일일 누적 유입액은 마이너스 1억 2264만 달러로 감소했고 특히 70일 거래일 동안 지속적인 유입을 보였던 블랙록의 ETF는 보고일에 유입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록의 ETF는 여전히 동종 업계에서 가장 많은 누적 유입을 유지하며 154억 달러라는 놀라운 금액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외에 다른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는 같은 기간 동안 최소한의 플러스 움직임을 보였는데 피델리티, 와이즈 오리진 코인과 아크 21쉐어 비트코인 ETF만이 각각 561만 달러와 417만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했고 반대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일 유출액이 1억 3,342만 달러로 마이너스 누적 유출액이 무려 169억 6,600만 달러에 달했죠. 또한 또 하나의 흐름으로 최근 해시키 거래소는 보시 인터내셔널 및 해시키 캐피털과의 협업을 발표했거든요. 이들은 협업을 통해 보시 해시키 비트코인 현물 ETF와 보시 해시키 이더리움 현물 ETF를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펀드는 자산의 물리적 상환을 허용해서 즉시 매도할 필요 없이 암호화폐에 직접 노출되기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을 보여줄 수 있기에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더불어 긍정적인 흐름은 또 있죠. 최근 홍콩에서 금융당국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공식 승인했던 것에 대해 짚어보려고 하는데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4일 하베스트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와 차이나 자산운용, 보세라 자산운용, 해시키 캐피탈 컨소시엄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및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한다고 밝혔거든요. 이에 관련된 거래가 오는 4월 30일부터 시작되는데 전문가들은 홍콩에서 출시되는 현물 ETF가 초장부터 치열한 수수료 싸움을 벌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ETF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슈나스는 세계 발행사의 운용 수수료는 30bp, 60bp, 99bp라며 평균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낮고 이는 좋은 신호라고 말하기도 했고 같은 블룸버그 소속인 제임스 세이파트는 하베스트 글로벌 인베스트먼트가 6개월 동안 수수료 0%를 내걸었다면서 수수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덧붙였는데 이처럼 시장에서 홍콩 현물 ETF를 주목하는 이유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성공이 재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거든요. 지난 1월 미국 시장의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 현재까지 약 123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고 비트코인 가격은 50% 이상 상승했기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죠. 이에 대해 물론 일각에서는 홍콩 현물 ETF에 쏟아지는 기대감이 과장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암호화폐 ETF 시장의 규모가 500억 달러라고 했을 때 홍콩은 향후 2년 동안 10억 달러 정도가 유입되는 것이 최대치일 것이라고 전망되기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시장 기대와 달리 중국 본토의 큰손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없다는 이유에서이죠. 그런 측면에서 홍콩 현물 ETF가 개장되는 오는 30일은 비트코인 가격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현재 승인된 ETF의 거래 조건을 보면 중국에서의 직접 투자는 불가능하지만 홍콩이 아시아 핵심 블록체인 허브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의외의 자금 유입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번 달 말부터 시작하여 또 하나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고요. 이러한 가운데 최근 글로벌 스탠다드 차터드의 분석을 살펴보면 올해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의 2배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이더리움 가격은 지금보다 2배가 넘는 8,000달러가 제시됐어요. 스탠다드 차터드의 관련 보고서를 살펴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연말까지 15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난 3월에 10만 달러로 예상하던 관점을 15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지금까지 이 같은 전망을 고수하고 있죠. 여기서 지난 13일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2023년 10월 이후 가장 큰 롱 포지션 청산이 발생했었는데 이 때문에 시장이 최악의 상황을 견뎌냈으며 과열 수준이 낮아진 지금은 더 긴 상승 추세를 보일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최근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꺾여 있는 상황인데다 지난 22일에는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인 마운트 곡수에 묻혀있는 비트코인까지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기에 다소 부정적인 분석도 같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2배 상승을 보고
보고 있다는 건 굉장히 기대할 만한 소식인 것 같아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까지 상승을 이끌었던 ETF에 홍콩이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생겨 추가적인 상승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올 연말까지 대장인 비트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전체 시장을 상승장으로 이끌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리플과 SEC의 소송과 관련해서 리플에 있어 호재인 소식인데, 암호화폐 전문 판사인 사라네번이 최근 뉴욕 남부 지역 지방 판사로 지명되었다는 소식이거든요. 사라네번은 원래 암호화폐 법률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는 친암호화폐적인 판사로 유명한데, 사라네번이 리플 대 SEC 사건을 감독하고 있는 상황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사라네번의 지지 입장과 공정한 판단 제공에 대한 평판은 리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현재 리플과 SEC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분쟁, 특히 SEC의 무거운 벌금에 대한 리플의 확고한 저항은 사라네번 판사의 사법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겠죠. 현재 소송 과정에서 리플은 SEC의 어마어마한 벌금의 요구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최대 $10,000,000의 벌금을 부과하는 반대 제안을 제시했었죠. 이에 대해 리플은 몇 가지 주요 주장을 제시했는데, 첫째, SEC는 리플의 기관 판매에 대한 향후 위반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둘째는 고별 사건의 판례는 SEC가 금전적 손해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황금을 배제하고 리플의 정당한 사업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며, SEC의 다른 디지털 자산 사건에서 약한 주장과 벌금을 인용하면서 민사 벌금이 $10,000,00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거죠. 또한 리플은 XRP 판매 관행의 변경 사항을 법원에 알리면서 여기에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판매하기 위한 라이선스 획득, 문제 해결을 위한 계약 수정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에 대해 SEC는 5월 6일까지 답변 보고서를 비공개로 제출할 예정인데, 일단 여기까지 리플 측의 주장은 굉장히 타당해 보이고, 특히 사라네번 판사의 감독하에 다가오는 이번 법원 결정은 리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만약 네번이 리플의 편을 든다면 SEC는 크게 위기에 처할 수 있고, 판결 역시도 번복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현재 소송에 있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바라보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